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고요. 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경영조직론을 강의하게 된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공인노무사 경영조직론 2021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1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원의존 이론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직 이론 쪽이죠. 자, 조직 이론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전적 조직 이론이 있고요.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 있고 현대적 조직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의존 이론은 현대적 조직 이론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대적 조직 이론들은 그 환경과 조직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에 약간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측면. 자, 그래서 이제 환경 결정론, 예를 들면 상황 적응 이론이나 아니면 저희가 조직군 생태학 이론 등 있죠. 자, 그리고 전략적 선택 이론이나 오늘 저희가 풀어보실 이 자원 의존 이론. 자, 이런 이론들은 조직의 어떤 주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은 저희가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 아니고 임의론. 그러니까 조직의 임의로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주체적인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요. 임의론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신제도주의, 저희가 이제 그죠? 모방과 동형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그죠? 제도화 이론이라고도 부르고요. 예, 그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임의론이라는 시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주체적인 성격을 좀, 그죠? 조직의 생존을 위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의 주체적인 성격. 근데 조직이 이제 선진 조직을 모방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수동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두 개 섞여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 자원의존 이론은 저희가 임의론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는 이제 이 경영조직론이 이 조직과 인사 컨설팅 쪽을 아무래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약간은 사례형으로 거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점짜리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러면 지문이 주어지겠죠? A 업체 사장님은 죄송합니다. A라는 사장님은 사업 전략팀에 그러니까 사업 전략팀이 M&A 이런 쪽 하는 것입니다. 신사업 검토, M&A 이런 거 하는 부서죠. 여기에 이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업체에 M&A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M&A라고 하는 것은 머저 앤 애커지션, 그래서 인수합병이죠. 자,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원래 좀 약간 업체들이 많다가 여기서 약간은 좀 몇몇 업체로 과점화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점화가 진행되면 약간 부품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예전에 그 완전 경쟁 비슷하게 되다가 몇몇 업체로 이제 귀결이 되면, 자, 그래서 L 휴대폰 회사는 이제 그 환경으로부터 조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품 단가가 올라가니까 수익성이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결정 내리신 바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생산과 공급 기능을 환경에 의존하려다가 내부화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윌리엄슨 교수님, 예, 그래서 오이 윌리엄슨 교수님의 그 거래 비용 이론도 약간 활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구입을 할 것인지 내부화시킬 것인지 내부화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거래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이와 동시에 A 사장님은 L 휴대폰 회사의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으로서의 정당성 확보를 해서 환경으로부터의 자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광고를 런칭하시려고 하고요. 또 이 광고라는 측면에 있어서 올림픽 공식 후원 업체로 지정되면 굉장히 이제 광고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올림픽 공식 후원 업체로 지정되기 위한 로비 활동을 이제 진행하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또한 휴대폰용 액세서리들의 어떤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몇몇 소수 업체들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다가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죠? 공급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문이 구성되면 저희는 그 자원 의존 이론을 먼저 이용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지 1번으로는 자원 의존 이론이 갖고 있는 의의를 먼저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주어진 사례에서 A 사장님은 조직의 환경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줄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이 줄이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거나 또 이제 조직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환경으로부터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반 측면을 위해서 M&A, 광고, 로비 및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문에 나와 있죠. 자, 이는 자원의존 이론의 제안 내용들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하에서는 이제 자원의존 이론의 의의, 기본 가정, 조직의 환경에 대한 자원 의존성의 결정 요인들 및 조직의 환경에 대한 자원 의존도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공급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이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에는 반드시 자원 의존 이론이 나오면요. 페퍼 교수님하고 셀린식 교수님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그 조직과 환경의 합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경의 비합리적, 정치적, 권력적 측면을 주된 관심사로 연구하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상황 적응 이론처럼 이제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탈피해서 환경을 나아가선 조직이 능동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그래서 이제 환경으로부터의 조직에 대한 가해지는 통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조직의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득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뒤에다 즉 자원의존 이론은 임의론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답을 좀 써주시면 추가 득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자원의존 이론의 기본 가정들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조직은 내적 결합체임과 동시에 환경과 연결되는 외적인 결합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은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이다. 오픈 시스템 어프로치죠. 자, 2번은 조직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형성되는 일종의 코얼리션 연합체인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들은 조직의 효과성을 각자 나름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직은 이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골고루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직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형성되는 힘의 균형을 면밀히 관찰하여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또는 그들의 집합이 요구하는 바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기본 과정이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합리적인 측면보다는 이 자원의존 이론은 좀 정치적이고 권력적이고 좀 이런 측면이에요. 예,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전략과 조직 연구 문헌에서는 환경을 조직과는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요소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자원의존 이론에서는 조직의 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을 또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환경이 이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가치 있는 자원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직 스스로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조직의 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약간은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이 강조가 된다. 예, 그런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 2, 3, 네 번째 보겠습니다. 조직과 환경의 끊임없는 거래, 즉 교환관계 속에서 항상 자원 획득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자원 획득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특히 조직 내 경영자의 역할, 여기서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고위 경영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들은 이제 조직을 둘러싼 환경 관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조직의 권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주체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론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직이 환경의 자원을 의존하는데요. 결정 요인들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원의 집중도와 대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이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이제 그죠?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나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면 조직은 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기존에 쓰고 있던 자원을 다른 자원으로의 대체가 어려울 때 역시 조직은 해당 자원을 보유한 사람이나 집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사례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여러 업체들이 있다가 뭐 M&A 등으로 해서 여기 지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문에 그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추정을 할 수 있는. 자,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과점화는 업체 수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그 공급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집중도를 높이게 되었고요. 이 몇몇 과점화된 카메라,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A 사장님은 조직의 환경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내부화를 결정하신 겁니다. 머지 앤 애커지션을 지시하셔서 그 업체에서 전속으로 쓸 수 있는
전속 카메라 모듈 업체를 이제 M&A 하기로 지시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M&A를 보통 하게 되면은 저희가 1차 경영학 그 시간에 배우셨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시장에서 상장이 돼 있는 업체라면은 그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또 인수 자금으로 저희가 할 때 활용을 하고요. 또는 물론 이제 거기에 인수 비율, 주식 인수 비율을 곱해서 저희가 이제 인수 가격을 저희가 또 책정할 수 있고요. 자, 인수 대상 업체의 그 당기 순이익의 미래 가치를 또 현재 가치화 시켜서 그것으로 그 기업의 이제 가치를 측정해서 인수합병 대금으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인수합병. 예, 그런 측면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자원의 희소성이죠. 조직이 획득해야 하는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 희소 자원의 공급자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 사례에 약간 응용을 해본다면 제가 직접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약간은 이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업체가 과점화되면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공급이 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점화에 따른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공급량의 감소는 경우에 따라서 자원의 희소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에 또 약간 언급을 해주셔도 되겠어요. 자, 3번 자원의 상호 의존성이죠. 조직이 필요로 하는 복수의 자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크다면, 즉 서로 얽혀 있게 되면 조직의 환경 의존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의 환경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다른 환경 요인이 같이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 조직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큰 불확실성에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여러 자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큰데 그 상태에서 특정 환경 요소가 변하게 되면 이게 조직 입장에서는 더 큰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조직의 환경인식 능력입니다. 자, 조직이 환경 속의 자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면 조직의 환경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겠죠. 반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면 자원 의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자, 주어진 사례의 경우 A 사장님은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과점화로 인한 협상력의 증가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휴대폰 업체에 대한 또는 휴대폰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들, 그리고 휴대폰용 액세서리들의 어떤 공급 환경, 그래서 공급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공급처 다변화, 공급처 다변화도 이제 다변화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잘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급처 다변화와 업체 수를 한정하는 것을 두 개를 잘 비교 형량하셔서 적정 업체 수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높은 인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 조직의 환경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조직이 환경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조직은 이 자원 의존 이론에 의하면은 이 환경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나아가서 조직을 둘러싼 환경을 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자원 의존의 해결을 위한 조직의 환경에 대한 거죠. 해결 방안들을 이 사례와 연계해서 설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직 리더의 역할이죠. 경영자, 모든 관리자분들이, 조직 관리자분들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만 특히 조직의 고위 경영자분들이나 리더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나 리더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그죠? 전략 수립이죠. 즉,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이 감지되면 이에 대응하는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반응적 역할이죠. 이해관계자들의 욕구 크기와 종류를 조직의 능력에 맞게 이걸 재량적 역할이라고 하죠. 조정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 크기와 종류를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죠. 자, 2번 주어진 사례를 놓고 보면 A 사장님은 그 휴대폰용 사장은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M&A 전략 이런 것들을 추진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리고 조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로비 및 광고 전략도 쓰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용 액세서리들의 공급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공급처 다변화 전략을 수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쪽에 해외 의존도가 크고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요. 이걸 또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공급처 다변화, 그래서 이제 업체 수를 한정함에 따른 효율성과 공급처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극복을 잘 조화시켜서 요즘에 이런 활동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지에 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원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환경에 순응하는 소극적 전략도 있겠습니다만은 환경 자체를 조직에 맞게 바꾸는
적극적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에 순응하는 소극적 전략의 예들로는 그 환경 요소를 아예 조직에 내부화시키는 인수합병, 머저 앤 애쿼지션이 있고요. 또 법적으로 어떤 특정 조직체와 조직체 간의 제휴를 맺을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편입을 하거나 채용, 그래서 외부 인재를 채용하는 등의 인적 접근, 그리고 조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광고와 홍보 등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 자체를 조직에 맞게 바꾸는 적극적 전략의 예로는 조직의 활동 범위를 변경하거나 각종 조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로비를 하거나 각종 여러 이제 조직체들 간의 연합 활동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사례의 경우 A 사장님은 그죠?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업체들을 내부화시켜서 일종의 환경에 순응하는 인수합병 전략이죠. M&A. 그리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조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로비, 또 약간은 좀 환경에 순응하면서도 조직의 그 매출과 단기순이익, 총포괄이익을 올리기 위한 광고 활동들을 추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광고 활동은 저희가 1차 경영학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매출액 비율법을 많이 씁니다. 기타 방법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업사원들이 광고비 책정을 할 때 매출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하게 되고요. 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이 있죠. 광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광고 회사하고 컨택을 해서 브랜드 관리자입니다. 브랜드 매니저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도움을 주시죠. 자, 3번은 차별화와 다원화 전략이 있습니다. 자, 조직 부서 간의 상호 관련성이 클 경우에는 어느 한 부분의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조직과 부서 간의 상호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 이를 보통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의존 이론에서는 부서 상호 간에 좀 차별화를 실시하거나 너무 이제 상호 관련성이 크면 특정 조직이 영향을 받으면은 바로 이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요. 부서 간의 차별화를 실시하거나 또는 생산 품목 및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번 주어진 사례의 경우 A 사장은 휴대폰용 액세서리들의 공급처 다변화 활동을 통해서 이런 환경으로부터의 자원 확보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활동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답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면요. A 사장님은 그 사장은 L 휴대폰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자원 의존 이론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또 내부화, 외부화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이 윌리엄슨 교수님의 그죠? 저희가 거래비용 이론도 저희가 쓸 수 있겠고요. 이제 실제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는 공인노무사 시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드리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합격하셔서 뭐 컨설팅 이런 거 하실 때는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그 평가 테이블을 제시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처해 있는 상황 조건별, 환경 요인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어느 경우에 내부화를 해야 되고 어느 경우에 외부화를 했을 때 전체적인 거래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을지 그 포인트를 한계점, 경계점을 다 계산을 하셔서 또는 이제 관련 성과 지표들이나 평가 지표들을 이제 제시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하신 이후에 하실 일들이고요. 제가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을 통해서 답에 이제 제 나름의 답안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2021년 공인노무사 시험 제2차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면접에 다 합격하셔서 최종 합격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